영상에서 찍어드렸던 코인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고 싶지 않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코인의 잔고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택스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 비트 형제, 그 중에서도 스택스까지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불수세미, 얘네들도 잘 가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이더리움 저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어제 잘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애들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중국의 반격이 있을 수 있다, 요 얘기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타고 갔으면 사실 순환매는 거의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멤버십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더그래프, 앱토스, 그다음 뭐 리플, 스택스, 그다음 또 뭐 아발란체, 여기 있죠. 아발란체 이렇게 지금 뭐 가고 있고, 뭐 비트코인도 5,800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7천만 원에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스택스도 있고, 미나, 세이, 그다음에 뭐 비고 리캐시, 비트코인 캐시, 이거는 뭐 조금 있으면 갈 거고, 블러, 폴리곤 쭉쭉쭉 가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모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가 생각보다 그 구체적인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시해주면서 뭐 몇 퍼센트 수익 적중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더 구독자가 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를 덜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멤버십 회원분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거 외에도 불구하고 일단 멤버십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힌트를 다 드리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셨다면 이런 코인들을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현금 비중도 잘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금 비중을 코인으로 전환하는 전략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체인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중국 애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이제 칠리즈도 보면은 차트가 좋았던 게, 얘는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상단에 저항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저항 이후에 뭔가 뚫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칠리즈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리플은 진짜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멤버십에는 되게 타점을 아까 보시면은 좀 길게 냈어요. 보시면 제가 1차 타겟은 750으로 딱 보면은 지금 딱 찍었죠, 여기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타겟이 950, 2000, 5000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일단 1차 타겟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확정 수익을,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이 구조는 사실 저는 이 그림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보기 때문에 이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뭘로 보냐면, 이때 당시에 딱 해킹이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리플이. 이거 저는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런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리플이 이런 식으로 솟았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솟는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 큰 틀의 수렴에 막바지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뚫고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가면, 이게 리플이 옛날에 상승했을 때 그 관점, 이거 보시면은 리플이 항상 올라갔을 때 패턴은 이렇게 하면 빠졌다가 주고 하락 횡보, 주고 하락 횡보, 상승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못하게끔 자리를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진 거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업비트는 이렇게 밑에 좀 빠진 것들이 많은데, 폴로닉스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보면 리플 차트 가장 오래된 게 이거거든요. 여기가 딱 뭔가 이탈해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게 어떤 움직임으로 보냐면, 예전에 도지코인이 제가 4원 때 예전에 진입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업비트에서 옛날에 원화마켓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도지코인이 정말 오래된 건데, 자 보시면 제가 딱 차트 그려놨죠. 수렴을 이렇게 그었더니 여기까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정도 오면은 괜찮은 가격대곤 했는데 빠진 거예요. 보통 이게 차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도망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고 난 다음 말아올리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움직임이랑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리플은 도지처럼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장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장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오고 있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4848을 하거나 아니면 좀 길게 갈 애들을 잡아놓으면서 좀 들고 가는 형태로 가주는 게 되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계속 들으시려고 하고 또 이런 정보들 계속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제가 또 좋아서 더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그냥 멤버십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 목소리 텐션은 제가 어제보다 갑자기 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목소리 텐션이 낮아도 되게 잔잔한, 얘는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뭔가 좀 굵어지고 잔잔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감기 때문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그래서 목 관리를 제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안 돌아와요, 목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정말 조심 많이 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게 온갖 내러티브를 다 받고 있어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ETF 이후에 요 조정이 정말 이게 조정이 맞느냐 싶겠지만, 그쵸? 금 ETF 때도 보면은 요 정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ETF 승인됐을 때 금도. 근데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이쯤 됐으면 그냥 뭐 떨어진다 이것도 있지만, 물론 52K 이거 좋은 저항이긴 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 모든 걸 팔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추세를 따라가다가 좀 뭐 잃어도 원래 이제 내가 벌었던 거의 일부를 까먹는 형태로 그냥 이런 식으로 벌고 주고 벌고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십도 계속 그런 식으로 픽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렇게 계속 그런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정말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못 보더라도 제가 틀릴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니까 이렇게 바로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이런 걸 됐을 때 금방금방 알트들로 팍팍팍팍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숏만 본다면 그러면 알트나 이런 것들이 헌데 손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날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바이낸스잖아요. 그렇죠?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의 가격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51,800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USD 여기는 코인베이스인데 여기는 51,100,800 뭐 70 뭐 이런 식으로 한 60불 50불 정도가 코인베이스가 더 시세가 높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원래는 우리가 프리미엄이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다시금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기관들이 어디서 많이 수요가 보이느냐, CME 선물 여기서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전략을 제가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현금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50% 그래서 뭐 45%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50%가 남고 현금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현금 이거니까 코인이 50%, 뭐 코인이 5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제가 5%씩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쯤에 하냐면 이런 거 나올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봉이 커져서 조정이 좀 크게 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495 이런 데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올 때 여러분들이 노려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달라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상승 추세가 한번 다시 여기서 꺾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이 지점을 웬만하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런 자리들 좀 노려볼 만하고요. 이게 어디냐 했을 때 497이라든가 여기도 될 수 있겠죠. 505까지 이런 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515, 그 다음에 5만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은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좀 길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있죠. 이럴 때 알트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알트들이 갑분싸가 오면서 이 밑꼬리를 다는 피레침을 만들러 가요. 그러니까 캔들이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실시간으로는 이렇게 음봉이 되는데, 장대 음봉이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던가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아, 이게 진짜 떨어지겠다 정말,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 떨어질 때 됐지 해가지고 매도를 해서 물량을 넘기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금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이러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 때 기다렸다가 거기서 일부 매수하고 또 다음 기회에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은 진짜 저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60%까지도 가거나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힘을 받는 거는 사실 요즘은 스택스인 것 같습니다. 네, 비트가 올라도 계속 특정 알트들이 오르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내러티브가 잘 맞는 거는, 그쵸, 갈놈갈 중에서 가는 놈에도 해당이 되면서 비트코인 메타에도 들어가는 스택스가 굉장히 내러티브를 잘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불수세미 이런 것들도 괜찮고, 어제 이더리움이 반응이 좀 있는 걸로 봤을 때 뭐 이더리움 애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항상 큰 테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놈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거, 비트, 그 다음에 비트 형제, 여기에 스테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섹터를 묶으라 그랬죠.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레이어 1, 2,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개념으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요. 그러니까 구메이저 애들 오를 때 깔짝깔짝할 때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늦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뭔가 트렌디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가능성이 높다. 비트 형제, 비트, 이더, 레이어 1, 2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불수세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수세미도 그냥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수세미가 뭐예요? 블러, 수이, 세이, 미나, 이렇게 불수세미 메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뭐 가던 놈이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요즘에 그런 장세가 펼쳐지니까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정말 이게 상승장이 그 미국의 금리 인하를 맞춰서 만약에 정말 침체가 오면 미국 주식도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침체가 왔을 때 코인 동반 침체가 오면서 상승장이 끝날 수가 있다. 그럼 정말 가던 놈들만 오르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저는 근데 결국 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가던 놈들이 먼저 가는 거는 저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항상 비트코인 사이클에도 보면은 먼저 오르던 코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사이클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 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지가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 뭐 그 다음에 뭐 샌드박스가 있고 이런 애도 있겠지만, 사실 얘네들보다 먼저 올랐던 애들은 뭐 세타퓨엘이라던가 뭐 에이다라던가 이런 애들이 그때 먼저 올랐거든요. 뭐 BNB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냥 이런 과정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순환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토탈2가 그거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토탈2도 그렇고 거기서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시총이 또 있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너무 안 올랐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까지 다 뚫었잖아요, 그죠? 48,000이 여기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51,000에서 52,000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좀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트는 이 지점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이렇게 오는 자리로 따라오는데, 비트가 선제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더나 이런 큰 시총 애들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따라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가 이제 결국 갈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제가 이거 많은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달러를 갔어요. 그러면 이거 100배죠. 100배. 근데 이게 2달러에 샀는데 이게 100달러를 간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이거는 뭐예요? 50배잖아요.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트들이 안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에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됐을 때 내 평단이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나 아니면 뭐 80달러쯤에 이걸 보잖아요, 차트로. 그러면 진짜 까마득하게 멀리 보여요. 그런데
근데 수익률은 무려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배 버는 거랑 100배 버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잖아요. 그쵸? 이게 나중에 되면 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웠을 때 좀 답답할 수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안 오르는데 좀 싸 보이고 차트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미리 사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토탈3 차트 보면 잘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오른다는 건 모든 알트들이 다 오를 때 이런 게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되면 도미넌스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도미넌스가 오르는 거는 아주 좋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알트가 올랐어요. 근데 2021년 전에 알트가 안 올랐냐면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알트가 강세가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1월 3일까지인가 올랐어요. 2021년 1월 3일까지. 정말 그때 12월 말에 되니까 30일, 31일 이렇게 되니까 비트만 오르고 나머지는 막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거든요. 모든 코인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때 도미넌스가 어땠냐면은 거의 70%뭐 이렇게 넘었단 말이죠. 그쵸? 여기 보면은 고점이 73.63% 있는데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쵸? 어느 정도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알트는 숨죽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트가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의 시총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비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얘 너무 비싸. 결국은 어떻게 수요가 오냐면 이거 알트로 가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못 올랐던 알트들이 갑자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 고점을 딱 찍으니까 장대 음봉으로 지금 주봉이에요. 이거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도지, 그 다음에 이클, 뭐 비트토렌트 이런 애들이 올랐던 그 장이에요. 부처빔 전까지, 루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세였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되려면 이걸 한번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분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웬만하면 들고 있으라고 했던 게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못 참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고점에서 항복하고 알트를 다 비트로 바꿔버리는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묵묵하게 그냥 진짜 알트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 사람 참으니까 여기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에게 맞춰서 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 비트 같이 사주면 되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진짜 불굴의 의지로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 저도 나름 리스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없다.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아까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스탠다드하게, 그러니까 그 포멀하게 일반적인 제가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참 그 한국 투자자들이 까탈스러움이 많아요. 첫 번째 급하고요. 특히 코인 하는 사람 더 급해요. 왜냐면 변동성을 보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또 장투는 하고 싶어해요. 그쵸? 세 번째, 떨어지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지면은 현금 들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그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받잖아요. 현금이 없어져. 그때는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심리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봤죠. 그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투자하면서 또 느끼고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일반적인 대중들에 맞춰서 전략을 좀 세우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서 조금 못 먹은 것들도 보시면 알트들 그냥 난사해가지고 그죠? 타이밍 오니까 싹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세에 맞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뭔가 바뀌었다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 과감한 전략으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멤버십 전용 그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톡 소통방이 또 따로 있어요. 저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거기에서
또 두 가지 방이 있으니까 둘 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멤버십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요번 저의 비트코인의 목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잖아요. 얘네를 비트코인 넘는 거. 메타는 좀 있으면 넘을 것 같거든요. 얘를 넘고 1등 하는 거. 근데 부동의 자산의 1위는 뭐냐면 금이잖아요. 얘를 요번에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금의 ETF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이거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자, 비트코인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었던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내러티브를 두 가지를 받아요. 금의 내러티브도 받고요, 그다음 기술주의 내러티브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금이고 어떨 땐 기술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잘 계속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항상 첫 번째 금리 인상 있죠. 요때는 다 죽어요. 이건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근데 이게 동결 구간이 딱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동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때는 그냥 다음에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기대 심리를 먹고 기술주들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실적이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생각보다 뭐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 심리로 오르는 게 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비트코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디지털 금이구나 라고 하는 이슈 하나. 그 다음에 2번, 미래의 통화로 혹은 자산으로 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ETF가 금의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이 금의 수요를 가져온다면, 제가 요번 종착진, 요번 사이클, 그러니까 요번 상승장의 종착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는 정도, 여기를 제가 집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넘는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만 넘어 사실 15만에서 20만 달러예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사이클이 되면, 그러니까 이번 장이 끝나고, 그쵸? 하락이 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고점에서는 금을 좀 넘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존재했던 건 맞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그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금에서 처음에 화폐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종이 화폐로 넘어갈 때 이게 실용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본질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본질도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실용성까지 있고 안전한 자산이 사실 비트코인밖에 아직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정말 재밌는 수단으로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원래 상승장은 알트가 짱이에요. 결국 알트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도미넌스가 올라서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들보다 높을 수는 있어도 종착적으로 봤을 때 기간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이 상승장 기간 동안의 총 수익률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적게 오를 거란 말이에요, 알트보다.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저는 이 내러티브 때문에 얘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알트들 엄청 오르겠죠. 아, 진짜 비트코인 늦었고 딴 거 진짜 알트 다 사야겠다. 혹은 ETF에서 더 빠져나오면서 자금 더 올리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알트 더 오르겠죠. 근데 이게 끝나면 그러면 이 닷컴 버블처럼 없어지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은 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ETF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ETF가 나오면 문제가 뭐냐, 이게 다 지수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도 지금 골드바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부자들만 갖고 있지. 비트코인 역시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ETF로 지수 형태로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현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될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트를 갖고 있는 게 제가 봐도 맞아요. 이번 상승장까지는. 근데 이거 끝나고 쭉 조정이 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제 이 말 잘 기억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그때는 현물로 꼭 사셔야 됩니다. ETF보다도. 그때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ETF를 사는 게 뭐 세금도 좋고 뭐도 좋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전부 ETF를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ETF를 갖고 있어야죠. 왜 금괴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현물로서의 이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 ETF를 하면서 현물을 계속 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이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일 채굴량의 10배를 흡수 중이다. 목적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전부.
그쵸?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종자 애들도 또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주식을 난 매입할 거야. 그쵸? 나 비트코인 현물 안 살 거야. 주식 살 거야. ETF 주식 살 거야.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대중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된다. 독립적인 개체, 우리의 방어 수단으로 뭘 해야 된다. 현물을 사야 된다. 하는 거. 그러면 현물을 못 사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소도 나중에는 우리가 규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만 암호화폐를 취급해야 된다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개인 지갑에다가 뭐 비트코인 넣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넣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를 또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었던 솔라나폰에 대한 구매를 하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솔라나폰이 제가 2025년에 출시가 되고 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 폰이 중요한 게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SBT 토큰. 요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솔라나 폰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고유 넘버링 토큰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준다. 벌써 이 웜홀 에어드랍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고루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사신 분들은 웜홀 코인 그냥 에어드랍 받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노리려고 산 거지. 2025년에 폰이 출시된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너무 이게 졸업자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득을 본 사람들 많이 배출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받겠다 싶어서 솔라나 폰의 그 기계가 왔을 때 이거 뭐 2차 시장에서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는 있겠죠. 뭐 그것도 하나의 수익 전략이기도 하니까 뭐 그때 가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 SBT 토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건 이미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백팩 지갑 가시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주경 대표가 올려주신 건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ETF 상품들은 개수가 비트코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블랙록이 이제 10만 개를 찍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신규 유입이 이제 고작 시작 단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걸 신규 유입으로 보냐면요. 보시면 이 생존 기간별 분표 하루,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근데 보면은 사이클의 고점이 나왔을 때는 단기 투자자들이 많을 때 이때가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갔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어디 갔다? 미국 주식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미국 주식 언제 얘기했어요? 22년 말, 그 다음에 23년 초 제가 R&DR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금은 코인을 중점으로 하는 코인 유튜버지만 제가 만약 주식을 한다면 저는 엔비디아 볼 것 같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좋냐? 엔비디아는 뭐라 그랬죠? 인프라 섹터라 그랬죠. 이런 애들은 경쟁자 수요도 적고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모든 쪽에서 엔비디아 부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을 올리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괜찮다. R&DR도 그런 구조기 때문에 R&DR도 좋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벌써 2022년 말과 23년 초예요. 이건 여러분들 제 실방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있어요. 그때 당시 영상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에도 다 남겨드렸잖아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AI 때 예시를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 1위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자료를 또 드렸는데 한국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3개월 추이로 봤을 때 다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투자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다? 다 미국 주식하러 갔다. 왜? 다 오른 마당에 개인들이 이제 미국 주식하러 간 거예요. 미국은 사기였구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중국이랑 미국 이런 거 싸울 때 결국 미국이 이긴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쵸? 그런 거 다 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는 주식을 내가 한다면 국내 주식을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외국인 투자 등록제 이거 폐지한 게 얼마나 큰 건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차트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신규 유입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사이클을 다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 지금 미국 주식으로 갔죠?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하다가 근데 국내 주식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할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또 국내 주식이 좀 많이 올랐을 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코인이 요즘 잘 나간대. 요거 다 거치고 와야 그때서야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고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신고점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신고점을 넘어서 지금 이 기세로 가면 생각보다 지금 코인을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겠어요 이러면. 기관들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대중들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신규 유입이 본격적으로 오려면 뭐가 올라야 된다 결국. 알트들이 불장이 나야 돼요. 신고점을. 비트가 신고점을 넘고 알트가 불장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은 생각보다 오르던 놈들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인기 있는 코인들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쵸, 뭐 리플이라든지 이오스, 뭐 도지, 그다음에 뭐 스텔라루멘, 뭐 이클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먹을 것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바싹 집중해가지고 진짜 한 1년, 2년 정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제 영상 저랑 함께 같이, 저도 더 열심히 하겠죠.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월봉상에서 반감기 수준인 786 구간을 돌파했다.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20만, 이게 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종 목표가를 15에서 20을 보는 건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뭐 없는 소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달 만에 끝났으니까, 물론 여기서까지가 고점이긴 했지만 6달이 지나면 이거 2024년에 정말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 금리 인하에 맞춰서?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이건 일단 여러분들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제가 이때도 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때 제가 뭘 실수를 했냐면, 저도 이때 사이클을 쫙 봤거든요. 그 사이클을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차트상으로는 너무 고점이 명확해 보였는데, 이때 부처비 오기 전에. 근데 사이클상으로는 너무 덜 오른 거예요. 연말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조정 주고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못 가고 끝났단 말이에요. 싼 고점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이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말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때나 요때나 고점일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인간 지표였어요. 아까 온체인 데이터 보니까 심리상으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은 바뀌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직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 때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느냐 아니면 올라오지 않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심리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너무 긍정적인 것은 뭐냐? ETF가 승인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이 너무 잘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의 내러티브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주식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주식도 지금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 다 돌고 코인으로 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우린 뭐다? 든든하게 조용조용 하면서 우리 할 거 하면서 수익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많이 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암호화폐 총괄인 사람이 크리스 버니스케라는 사람인데요. 내년까지 유동성이 주요 키워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뭐 프로토콜 유동성, 빌더 유동성, 사용자 유동성, 마켓플레이스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은 유동성을 낳으면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제 내러티브가 그래서 계속 집중이 되면서 가던 놈이 가는 그런 메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영상을 조금 길게 찍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영상 길다 그래서 보다가 이제 끄고 그러시면은 자꾸 제가 저보고 막 그런 말을 해요. 너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다 캐치를 하시거든요. 코인 찝었다고 하는데 안 찝었지 않냐. 근데 그거를 영상 안에 제가 분명히 담았는데 자꾸 안 담았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영상 항상 끝까지 좀 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물론 여러분들한테 진짜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다가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정답만 딱딱, 그러니까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정답이 아니고 결론부터 얘기해라의 습관을 여러분들 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투자에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투자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상을 찍고 있고 하는 이유가, 제 생각의 사고의 흐름, 그걸 통해서 나온 결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건 얻어가라고 하시라고 제가 괜찮게 보는 게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게 올랐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결론만 얻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투자라는 거 여러분들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그 블랙록 얘들이랑 피델리티나 ETF 되면서 제가 뭔가 무빙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은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무빙이 너무 화려하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적응을 못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그동안 찾아왔던 그런 어떤 짬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 적응해서 딱딱딱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저는 이걸 다 풀었던 과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아예 없는 분들은 이걸 처음부터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실제로 보면은 전혀 불필요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